제가 정말 아버지일까요? NSW에서 이런 법률 상담 꽤 자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도 딱 그 질문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가명 A씨의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친자 확인 문제, 그리고 또 자녀 양육비 문제, 이 현실적인 부분에 얽힌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이 A씨 사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버지인지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 절차.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만약 아버지가 맞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특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 양육비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A씨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한 9개월 전쯤인가요? 네, 그쯤 된 것 같아요. 일회성 만남을 가졌던 여성분에게서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성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셨던데. 네, 처음엔 그랬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A씨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그런 법적인 책임은, 특히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깊어진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료 보니까 변호사 사무소 톡러열즈에 상담 예약을 해두신 상태라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네. 호주에는 그 가족법, Family Law Act라고 있거든요. 1975년 법인데요. 네네. 거기 69W조에 따라서 법원에다가 친자 확인 DNA 검사를 명령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는 거군요. 네, 이걸 이제 Parentage Testing Order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이제 상황을 보고 검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관련된 사람들 있죠. A씨랑 아이, 그리고 어머니까지도요? 네, 맞아요. A씨, 아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이 어머니까지 DNA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주장보다는 과학적 증거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 혼자 키우겠다 이런 약속과는 별개로 법적인 확인 절차가 우선시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법적 효력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 그 DNA 검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과가 정말 중요하죠. 만약 DNA 검사를 했는데 A씨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됐다. 그러면 네. 자녀 양육비 평가법이라고 또 관련 법이 있어요. Child Support Assessment Act라고 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책임이 생기는군요. 네. 근데 반대로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 그러면 법원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양육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전체 과정, 그러니까 상담부터 시작해서 법원 절차, DNA 검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지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보통 법률 상담 시작하고 또 법원에 서류 내고 이런 절차를 밟고 실제 DNA 검사까지 진행되는데 대략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2개월에서 4개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방,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도 변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다거나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법원이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A씨에게 좀 유리한 추정, 이걸 법률 용어로 불리한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불리한 추정. 네,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피하는 행동 자체가 불리한 증거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 2개월에서 4개월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인 부담도 클 텐데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료에 언급된 내용 있나요? 네, 비용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같은 법률 비용으로 대략 한 $3,000에서 $7,000, 네. 그리고 DNA 검사 자체 비용으로 또 한 $600에서 $1,200 정도. 이렇게 예상된다고 나와 있네요. 꽤 큰 금액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 상담받으러 다니고 법원 가고 검사 받고 하는 시간적인 또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도 상당하고요. 맞아요. 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적인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자료에도 포함된 톡로여지의 썰림 변호사님 조언처럼요. 이런 민감하고 좀 복잡한 문제는 혼자서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NSW 지역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현명한 대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결국 내가 아버지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답을 찾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NSW의 가족법은 이런 상황에서 생물학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균형점.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법이 이 DNA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 확인을 통해서 단순히 법적 책임을 정하는 걸 넘어서요. 때로는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나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학적 사실이 법적, 정서적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혹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실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는 점 아닐까요? 네,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만약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나 혹은 앞으로의 관계 형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살펴본 자료 넘어 당신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